답은 AI 반도체. 또체대 2차 전지 비교 분석. 2차 전지와 조선 수익의 길. 점상과 함께하는 특별 강연회. QR코드를 인식해 확인해보세요. 여러분의 계좌는 아직도 파란불이십니까? 저희가 빨갛게 바꿔드리겠습니다. 손실급보 프로젝트 나만 믿고 따라와. 네. 자, 오늘 시장 자체는 이제 코스닥이 조금 좀 회복하는 정도로 마무리가 됐는데 사실 볼 게 많아요, 이번 주에. 특히 오늘 밤 27분 후에 발표가 될 생산자 물가 지표를 시작으로 해서 오늘 내일 계속해서 이런 가운데 업종은 계속 순환매를 빠르게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우리가 근데 또 내일 쉬는 날이잖아요. 이번 그러네요? 5월이 정말 쉬는 날이 많은데 3주째 지금. 맞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쉬는 날 앞두고 계속 이런 물가 지표 나오고 파월의장 연설 나오고 이러니까 우리가 쉴 때 정말 속 편하게 맘 편히 쉴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이제 또 내부적으로는 주도주보다는 또 주도주 곁다리들 이런 부분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경기의 이런 시장의 트렌드를 좀 잘 파악해야 되고 또 워낙에 빠르다 보니까 저희를 좀 따라오셔야 수익으로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앞으로 시장에서 우리가 판단을 해봐야 되는 여러 가지 트렌드들 또 그에 맞는 종목들까지 오늘도 알차게 전달해 드릴 테니까요. 지금부터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두 분과 함께 하도록 할게요.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진원 전문가님,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의 손여로 팀장님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 두 분께 그래서 이번 시장 어떻게 흘러가는 건가요? 트렌드가 뭐고 종목이 어떤 건가요? 내 종목은 어떤가요? 궁금한 점 많으실 텐데요. 지금부터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고 종목 상담 꼭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토마토 증권통 유튜브 채팅창에 글을 써주시면 되고요. 전화 상담도 가능하거든요. 02-325-8200번, 325-8200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 이슈 팔로우 하기 위해서 어제 저희 담당 PD도 그렇고 저희 진행자들도 그렇고 머리가 깨지도록 생각을 하고 있는데 워낙에 저희가 빠른 순환매 이런 걸 해가지고 저희가 싹싹싹 다 집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또 계속 돌던 게 돌아요. 맞아요. 이미 할 얘기 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린 좀 더 멀리 가보자 이래가지고 한 달 뒤인 하반기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믿고 따라갈 섹터와 종목 하반기 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너무 일찍부터 준비하는 거 아니야 싶겠지만 이거 금방 지나가고요.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종목들이나 시장의 흐름에 너무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조금 더 긴 호흡으로 큰 그림 그려보자라는 의미에서 오늘 하반기를 미리 준비하는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사실 상반기가 진짜 너무 정신없고 좋은 것 같기도 했다가 아닌 것 같기도 했다가 얘는 좋다는데 나는 너무 힘들고 이런 시장이었잖아요. 하반기에는 확실하게 좀 내가 좋은 시장이 될 수 있도록 그 안에 키워드를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정규 1등 하는 것도 계속 해봐야. 약간 뭔가 당연한 것처럼 수익도 계속 내봐야 낼 줄 아는 겁니다. 미리미리 하시죠. 자, 손유로 팀장부터 키워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네, 2분기 실적 확인 후 드라이빙 가능한 섹터를 고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적이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는 김진환 전문가는요? 전 너무 간단한데요. 반도체입니다. 그렇군요. 언제 저 얘기가 바뀔까요? 쭉 반도체로 가시는군요. 그렇습니다. 하반기에도 반도체는 좋다. 자, 그럼 손유로 팀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분기 실적 확인 후 가보자. 볼까요? 네, 일단 2차 전지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확실하게 조선, 미용, 의료기, 그다음 우리 반도체 반도체 선생님께서 풀어주실 반도체 한 30분 정도 이런 것들을 제외하다가 저도 그게 반도체 선생님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조선이랑 화장품이랑 미용 의료기기는 너무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줄평을 제가 완화해서 말씀을 드린 거지 원래는 한 줄평을 이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3개월 이상 들고 가주실 거죠? 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이제 좀 장난처럼 보일까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 우리가 2차 전지 관련했을 때 일봉 차트는 사실 안 좋은 게 맞죠. 왜냐면은 횡보를 하고 있는 종목도 분명히 있지만 대부분 횡보를 못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저는 어차피 오늘 컨셉이 하반기를 이끌 거기 때문에 매매를 못 하신 분들께 권해드릴 수 있는 그쪽을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양극재랑 리튬 쪽을 말씀드릴 겁니다. 근데 내가 매매를 잘하고 있을 때는 장비랑 전고체는 사실 지금 이 시간이 아니더라도 다른 시간에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그 시점이 온다라면 말씀드리고 오늘은 양극재랑 리튬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실 2차 전지 관련했을 때 악재가 사실 안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또 테슬라 자체 뉴스가 국내에다 영향을 준다. 근데
테슬라를 제외한 뭐 BMW나 폭스바겐은 사실 영향이 없어요. 근데 테슬라랑 정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거는 LG 에너지 솔루션과 LNF인데 제가 어차피 탑픽으로 소개를 드릴 종목이 LG 에너지 솔루션과 LNF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대놓고 강하게 말씀드려도 된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그래서 리튬 가격을 보더라도 우리가 한국 자원정보 서비스 코미스에서 리튬 가격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리튬 가격이 꾸준하게 86위안에서 106위안까지도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저점을 깨지 않았어요. 그 다음 우리가 산업 동향을 보더라도 양극재나 리튬이나 이런 부분들은 수출이 견조합니다. 우리가 물론 반도체나 조선, 자동차에 가려져 있지만 그 뉴스를 그냥 헤드라인만 보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 이 헤드라인을 클릭한 다음에 그 안으로 들어가면은 2차 전지도 전방 수요가 살아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것도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영향은 없겠는데 만약에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에 대선에서 당선됐을 때 2차 전지 관련이 타격이 만약에 실적을 아예 반타작을 내버린다? 네. 그러면 제가 영향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지만 네. 이제 2차 전지는 반도체랑은 달리 우리가 중국이랑 협업하는 관계성이 떨어집니다. 경쟁 관계죠. 그러면 철강이나 이제 철강도 조금 협력 관계가 있습니다. 조선이랑 제약바이오 2차 전지는 중국이랑 연관성이 덜하다고 했을 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정확히 파급력이 얼마가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반도체를 50이라고 잡았을 때 2차 전지는 25가 안 된다라고 가정했을 때 우리는 2차 전지 실적이 크게 영향이 없을 거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이거는 다 인정을 해야 됩니다. 2차 전지 실적이 물론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쇄신되진 못했지만 3분기 연속 개선해줬거든요. 근데 이 개선이라는 게 물론 판매 대수가 아직 원활하게 개선되지 못했지만 우리가 작년 상반기에 이런 원자재를 비싸게 샀던 것들이 오히려 역으로 돌아오면서 2차 전지 관련 섹터들은 이제 1분기에서 2분기에도 실적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거는 확인된 부분이고 여기서 더 나빠지는 건 불가항력적인 부분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외국인과 기관이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개인만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탑픽은 좀 이따 공개하나요? 네. 그러면 거기서 봤을 때 2차 전지가 모조리 다 외국인과 기관이 사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알만한 기업 중에 4개 중에 3개는 네. 외국인과 기관이 사고 있습니다. 개인이 매도를 하고 있는데 당연히 익절은 아니겠죠. 손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2주나 아니면 뭐 2, 4분기나 3, 4분기에 수익 낼 섹터가 뭔가요? 라고 말씀하신다면 제가 2차 전지 안 가겠지만 2024년 하반기를 통틀어서 안전하게 가져갈 수 있는 섹터는 2차 전지고 그중에서 저는 전고체 장비보다는 양극재 쪽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극재 하니까 또 갑자기 또 예전에 그 설렘이 있습니다. 양극재 올라갈 때는 또 확실하게 또 올라가주는 네, 첫 포문이었었는데 네. 그럼 종목을 좀 바로 한번 들어보고 종목 설명 듣고 진진아 전문가 갈게요. 네. 네, 우선 저는 포스코 홀딩스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개인 투자분들께서는 이제 2차 전지 관련 종목으로 아시는 것 같은데 외국인과 기관은 뭐 이 외국인과 기관이 포스코홀딩스를 2차 전지 몇 프로로 보고 있다라고 안 알려주잖아요. 근데 뉴스가 나왔을 때 이 수급의 거래 대금을 봤을 때 2차 전지로도 보고 있지만 철강으로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의 시선에서는 포스코홀딩스를 2차 전지 관련 종목으로는 한 60%로 보고 있고 네. 철강으로 40%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이제 철강으로 보더라도 악재가 선반영이 됐습니다. 이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소재 매출이 약 10%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그 새로운 회장님께서 오시면서 2차 전지 매출을 키우겠다라고 하고 물론 이게 가시화가 될지 모르겠는데 증권사에서 대부분 앞으로 2024 하반기에는 포스코홀딩스가 기록하는 실적에서 리튬 관련 매출이 20%까지도 커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반기를 들 생각이 없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예. 이런 리포트가 나왔을 때 외국인과 기관이 무시를 한다고 한다면 매도세가 나오겠지만 매수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중에서 추이가 가장 좋고 수급이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물론 매매를 잘하시는 분들은 포스코 퓨처엠이랑 에코프로 BM이 낮습니다. 탄력이 낮죠. 그 다음에 개별 모멘텀도 있습니다. 실적이 가시화됐을 때 가장 크게 탄력적으로 가시화가 될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그
포스코 퓨처엠이나 에코프로 BM을 이렇게 우리 시청자분들 따라다니면서 이때 사셔야 됩니다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분할 매수했을 때 가장 안전하게 수익을 볼 수 있는 거는 포스코홀딩스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네. 우리가 알만한 종목들을 다 쳐보면은 포스코홀딩스가 유일하게 21선을 지지를 하고 있고요. 수급동향 보더라도 외국인가 기관이 종종 매도를 하고 있는데 매수한 자금의 3분의 1도 안 되는 자금을 매도를 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2차 전지를 매수를 하고 싶은데 매매 스킬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 나는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뭐 포스코 퓨처엠이나 에코프로 BM을 관심 조보에 넣어 놓으시고 나는 지금부터 조금씩 적금 넣듯이 한 주씩 사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포스코홀딩스가 좋아 보인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럼 2차 전지가 진짜 많이 내려왔잖아요. 포스코 홀딩스도 뭐 거의 70만 원대에서 40만 원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그럼 하반기에는 2차 전지가 조금 이제 분위기가 반전되면서 조금 완만하게 계속 상승의 추세로 갈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런 여러 가지 모멘텀으로 잠깐의 반등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 보시는 거예요? 네, 우선 뭐 지금 나오고 있는 경제 지표나 미국 대선 지지율을 봤을 때는 크게 안 흔들리거든요. 근데 뭐 물론 갑자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뭐 당선된 다음에 뭐 관세를 100% 이야기를 했지만 200%, 300%까지 올리겠다. 이거는 투자자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건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쵸. 그래서 제가 확인하고 그다음에 소재 가격이랑 산업 동향, 그다음 지지율 동향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맞는데 그렇게까지 물어보시면은 일단은 2분기까지는 수익 관점 접근하되 만약에 우리가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벗어나서 악재가 안 나온다고 한다면 연말까지도 드라이빙 걸 수 있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2차 전지가 우리 투자자들에게도 조금의 기회가 돼줄 수 있는 건지 네. 하반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당하는 거 아닙니다. 네, 저희가 정해준 거 따로 있어요. 맞아요. 자, 이번에 김진환 전문가인데요. 반도체 선생님입니다. 네, 반도체. 네. 아저씨라고 뭔가 급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훨씬 더 선생님이 네. 어울리거든요. 우리 반도체 선생님께서는 키워드 한 줄로 반도체 잡으셨습니다. 반도체 많잖아요. 어디로 가야 되는 겁니까? 이제 하반기에 더 좋아진다고 항상 말씀을 하셨던 게 기억이 그렇죠. 나요. 네, 뭐 내년까지도 갈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러니까 이번에 1분기가 저는 한번 고점을 한번 찍고 좀 내려올 거라고 봤는데 1분기 실적 발표 때가 근데 좀 조정이 좀 너무 빨랐어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 때까지는 계속 좀 가다가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제 난 다음에 이제 2분기까지 좀 공백이 있으니까 그때 떨어질 걸로 봤는데 좀 조정이 좀 먼저 나왔어요.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좀 중요해 보이는데 그래서 오늘 제가 좀 빠르게 좀 하겠습니다. 이게 반도체 섹터 전체를 정리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아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우선은 HBM 쪽이 이제 아시다시피 뭐 D램 쪽에서 메모리 쪽에서는 뭐 가장 성장률이 높습니다. 세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고 내년까지도 이 성장률이 이어진다. 그거 하나 포인트 꼭 잡으셔야 되고요. 아무래도 이제 이렇다 보니까 HBM에 대한 이제 투자가 가장 선행했습니다. 지난해부터. 그래서 그것이 계속 올해 하반기에도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투자 포인트는 우선 HBM 쪽 하나는 가져가야겠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반도체 sek터 문제점이 지난번에 뭐 TSMC랑 ASM에서 나타났습니다. 어떤 거냐면 아직 전공종, 레거시 쪽 이쪽에서 아직 또 투자나 거기에 어떤 실적이 좀 가시화되지 못했다라는 점.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쪽도, 즉 파운드리 쪽에서도 조금 지지부진하다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네. AI 칩 빼고는 다른 전방 어떤 섹터에 예를 들어서 뭐 PC에 들어가는 거나 아니면 뭐 핸드폰 요런 것들, 자동차 요런 쪽에 들어가는 수요는 아직까지 좀 회복이 좀 덜 돼 있다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좀 힌트를 좀 저희가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거냐면 네. 우선은 종목 차별화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아무래도 HBM에 대한 투자가 하반기에도 지속될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HBM이 잘 팔리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가 또 가져가되 그래도 이제 AI 칩 말고 다른 섹터들도 더디게는 회복이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뭐 전공적 섹터, 뭐 D램이라고 낸드 쪽도 최근에 좀 반등이 나요. 특히 SSD 쪽으로 한양디지텍이 대장주로 지금 오늘도 시외에서 올랐어요. 예, 그리고 이런 부분을 좀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저희 AI 이제 서버 투자 확대로 GPU 투자 수요 증가가 HBM 폭발적 수요로 확대가 되는데 여기에서 선점한 회사가 어디죠? 삼성전자가 아니라 SK 하이닉스거든요. 예, 그러니까 SK 하이닉스 향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예, 그런 쪽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HBM 쪽 보더라도 지금 뭐 수율 문제로 지금 HBM3를 지금 엔비디아에 지금 납품을 못한다 퀄 테스트 문제 관련해서 월요일에 삼성전자 떨어졌거든요. 그때 SK 하이닉스가 올라갔어요. 다 뭐 증권사들이 삼성전자만 봐야 된다 뭐 그래서 저는 SK 하이닉스를 봐야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SK 하이닉스 향 쪽도 보셔야 된다. 예, 그런 쪽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요게 이제 아무래도 이제 하반기에는 12단짜리 공급이 예상되기 때문에 12단이면 이제 쌓는 거니까 이제 후공종입니다. 예, 역시나. 그래서 요쪽 아까 방금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하이닉스 향 쪽도 얘기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 메모리에서는 아까 D램하고 낸드 쪽도 더디게 이제 진행이 된다. 이제 수요가 완만하게 이제 회복이 된다.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낸드 쪽 그리고 이제 웨이퍼 투입량 증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요쪽에 전공적 섹터도 이미 지금 한번 돌았습니다. 테스나 원익 IP에서 돌았는데 좀 내려와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도 다시 재착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리스토킹 이슈도 있고요. 예, 이런 문제가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서버 업체들도 일반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어떤 그 확보 이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HBM 후공정에 대한 투자만 계속 해왔기 때문에 전공정의 쇼티지 문제가 또 다시 한번 재차 불거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도 다시 움직일 수 있겠죠. 뭐 테스나 원익 IPS 뭐 이런 유진테크 이런 쪽들이 다시 내려오고 있는데 이런 쪽도 이제 바닥 잡으면 이제 볼만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AI 섹터가 이제 추론 학습 단계에서 추론으로 넘어가면서 일반 서버나 이제 스토리지 수요 증가로 이어지게 되는데 아시다시피 QLC 뭐 ESSD라고 그래갖고 이제 고용량 SSD 쪽이 이제 요즘에 또 부각이 됐었죠. 그래서 한양 디지털 아까 얘기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온디바이스 AI가 애플이 이제 AI 쪽에 이제 강력하게 이제 민다고 해가지고 최근에 태성이 또 오늘도 다시 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온디바이스 AI 보시라고 했고 저는 리노공업을 얘기했었는데 오늘 실적 발표가 약간 미스인데 그래도 버텨줬어요. 그래서 온디바이스 AI 쪽도 보셔야 되는데 WWDC 있습니다. 6월에 애플의 어떤 회의 관련해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보셔야 되고 폴더블 폰도 이제 8월, 7월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온디바이스 AI 탑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쪽 관련해서 지금 애플 AI 관련주가 태성이 됐으니까 이런 종목도 높긴 하지만 다시 좀 볼 수가 있어요. 아직까지 끝난 걸로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이런 쪽도 관심을 가지시면 되고 지금 오늘 지금 AD 테크놀로지인가 오늘 온디바이스 AI 관련해서 어떤 종목이 오늘 갔었는데 제 기억이 좀 안 나는데 ITM 반도체입니다. 예, ITM 반도체가 온디바이스 AI 발열 관리로 해갖고 부각이 됐어요. 아무래도 핸드폰 같은 거 쓰게 되면 PC에 우리 노트북 PC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발열 문제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잡아줄 수 있는 AI 온디바이스 칩이라 그래갖고 최근엔 제주 반도체가 좀 못 가고 리노공업이 좀 버티고 ITM 반도체가 지금 부각이 됐으니까 첫 부각이니까 내일도 보셔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예, 그다음에 삼성전자의 수율 이슈가 좀 부각이 되면서 SK 하이닉스가 부각이 좀 되는 흐름이니까 그러면 이제 HBM 공략 난이도 올라가니까 뭐 봐야 됩니까? 그러면 이제 HBM 검사 장비 쪽 봐야 되는데 그래서 테크윙하고 DI가 좀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테크윙이 다시 좀 부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프로브 카드도 뭐 저희 많이 다뤘었는데 최근에 갔던 것이 마이크로 2나노였고 CMCNS가 최근에 또 올라오는데 전환사채 이슈가 있는데 이런 종목도 다시 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 저 흑자 전환 이슈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테스트 속기 쪽 리노공업이 또 온디바이스 AI 또 겹 테마고요. IS 같은 종목들도 SK 하이닉스 시장인데 이런 것들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어 보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전부 다 정리해 드렸는데 예, 이런 쪽으로 한 번씩 온디바이스 AI 그다음에 뭐 수율 관련해서 그다음에 뭐 다시 전공정 그다음에 HBM 이렇게 나눠 가지고 하나씩 가지고 계셔도 되고 정 모르겠으면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를 가져가셔도 됩니다. 포트폴리오 다 찼네요. 그러네요. 반도체로. 자,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야만장님 분석을 쫙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뻔뻔하게 관심 종목을 거기서 고른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세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넘겨달라고 우리 네. 종목까지. 이렇게. 앵커님께서도 그냥 정확하게 찔러주시기 때문에 예, 저 궁금한 게 종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네. 우선은 이수 페타시스입니다. 제가 저번에 종목 상담도 했었는데 그 이후에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통신 네트워크 장비가 38% 매출 담당하고 AI 가속기, 저희 뭐 엔비디아 향 관련해서 이게 엔비디아 관련주로 최초에 떴지 않습니까? 그래서
32%를 매출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는 엔비디아 관련주 그거 말고요. 여기가 지금 MS나 구글에도 납품을 합니다. 이 AI 칩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뭐 엄청난 회사입니다. 여기에 이제 좋네요. 예, 아리스타 네트워크스라고 제가 통신 네트워크 관련해서 데이터 센터가 다 네트워크 장비를 이쪽 아리스타 네트워크 쪽으로 돌리면서 제가 이더넷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거 관련으로 제가 보시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실적이 오늘 나왔습니다. 예상치보다 다 좋아요. 예, 구체적으로 하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증설 이슈도 있다 그래서 이게 7월 완공되기 때문에 캐파가 47%나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매출이 또 이제 반영이 아직 안 돼 있어요. 그래서 하반기에 좋습니다. 저희 주제가 하반기니까. 네. 그래서 요거 쪽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익 QNC입니다. 제가 아까 낸드나 전공정 쪽 얘기했었는데 다 지금 솔직히 뭐 하반기 PD님께서 준비하라고 하셨지만 당장 볼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원익 QNC 좋네요. 같은 경우에 네, 쿼츠 관련해서 미국의 모멘티브사로부터 좀 인수를 했어요. 쿼츠 사업을. 이게 이제 웨이퍼 공정에 사용되는 거니까 전공정 쪽인데 소재 쪽도 이제 앞으로 이제 또 다시 HBM 가고 다시 순서대로 가면 다시 가는데 최근에 이 종목이 좀 살아 있습니다. 이게 제품 특성상 3개월에서 6개월 교체 주기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갈아줘야 되죠. 프로브 카드처럼. 그래서 이런 쪽도 괜찮은데 이제 하반기에 또 이제 캐퍼 증설 어떤 이슈 이런 것들 이런 것이 이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또 좋은 회사니까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퍼 같은 것도 제가 현재 지금 13배 수준인데 보통 다른 어떤 같은 피어 뭐 TCK나 램 리서치는 하나머티리얼즈가 보통 23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평가예요. 퍼가 13배니까. 그래서 더 갈 여지가 있어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HBM 제가 보시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이게 계측 관련해서 검사 쪽으로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있습니다. 이건 좀 많이 내려와 있는데 이 회사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모두 납품이에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지금 평균 퍼가 뭐 상당히 뭐 타겟 26배 정도로 보는데 여기 주가가 그렇게 되면 4만 원도 가야 되는 그런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거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HBM 검사 장비 쪽으로 매출이 이제 발생할 회사인데 이런 종목까지 보시면 어떨까 하고요. 마지막으로 너무 반도체만 얘기해서 네. 여행 쪽도 좋아요. 이제 여름에 이제 오면 여행 쪽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하나투어나 파라다이스도 괜찮아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하반기에 또 이제 제약바이오 갑니다. 그래서 뭐 이제 지금 CPI가 지금 내일 이제 대기하고 있고 오늘 PPI가 있는데 만약에 이제 물가 잡히면 제약바이오 가거든요. 그 제약바이오 뭐 대장 있지 않습니까? 알테오젠, 삼천당 제약, 레고캔바이오, 유한양의 이런 것들 네. 그런 것들도 보시면 됩니다. 와, 진짜. 요즘 최근에 계속 방송에서 다 털어주시거든요. 그러게요. 진짜로. 이제 모든 걸 털어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리고 오늘 말씀해 주셨던 종목들 관련해서 지금 채팅창에서도 질문들이 올라왔었거든요. 네. 실적 발표하고 나서 조금 불안한데 어떡하나요? 라고 좀 걱정 많이 하셨는데 이미 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확실하게 좀 전 진단을 미리 해드린 것 같으니까요. 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저희 스피드 종목 진단으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무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좀 애매하게 끝났는데요. 여러분들 다 대충, 찰떡같이 알아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포스코홀딩스하고 이스페타시스, 원익 QNC, 네. 오로스 테크놀로지였습니다. 네, 그리고 여행, 제약바이오 다 좋다고 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종목 진단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지금 바로 토마토증권통 유튜브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 상담은요. 02-325-8200번, 325-8200번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첫 번째 종목부터 가겠습니다. 네. 이 대놓고서 우리 손여로 팀장을 픽하신 그렇군요. 애목님께서 네. 텔레칩스를 올려주셨는데요. 이 사셨던 가격이 뭐 최근에 사신 것 같죠? 27,800원에 비중 5%. 안 그래도 오늘의 주제가 하반기입니다. 네. 근데 또 이게 딱 맞게끔 하반기를 생각하고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필이면 생각 이후에 사고 나서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거의 연저점 수준. 그런 상황에서 작년 한 11월 정도 때 가격대까지 내려와 있는 바람에 이거 하반기를 생각해도 될까라는 걱정이 있을 것 같아요. 손요로 팀장님 진단 부탁하면 안 되나요? 라고 굉장히 손요로 팀장을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의심스럽지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텔레칩스입니다. 저 아닙니다. 그럼 자기가 쓴 거 아니죠? 네, 우선은 비중이 크셨다고 한다면 조금 대응을 이제 좀 긴밀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지만 비중이 작기 때문에 오히려 추가 매수 기회를 곧 잡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고지라고 했냐면 지금 당장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반도체가 11월부터 바닥을 다진 다음에 시스템 반도체 하면 역시 텔레치스랑 칩셋 미디어였습니다. 그들이 어떤 비디오 이제 반도체 설계 기술이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참 이 섹터가 강세를 받기 시작하면은 점점 어려워집니다. 세분화가 되고 있고 그 중에서 실질적인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이 뭐가 될까 하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게 뭐 제주반도체, 엑시콘, 네오셈 있는 거죠. 그러면서 칩셋 미디어랑 텔레치스가 이제 차량용 반도체인데 이 설계랑 장비 이론적이 조금 아쉬운 게 수주가 한번 왕 오고 나면은 수주가 자주 안 옵니다. 우리가 설계를 할 때 지금 보면 HBM3나 뭐 HBM3E, HBM4 이랬을 때 설계를 외주를 주기도 하고 설계를 자체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가온칩스나 이런 종목들이 있죠.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자체 설계팀이 있다고 하고 있고 이제 HBM 설계라고 했을 때 가장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다고 평가되는 게 오픈엣지 테크놀로지입니다. 그래서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실적을 보시면은 4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 텔레칩스랑 칩셋 미디어가 2023년 상반기에 이제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이제 그때는 이제 팹리스 기업이 많이 없다 보니까 칩셋 미디어랑 텔레치스가 수주를 가져가겠구나 했는데 아쉽게도 이 차량용 반도체 설계에서 HBM 설계까지 날개를 못 펼친 겁니다. 그래서 텔레치스랑 칩셋 미디어가 그러면 버려야 되냐라고 판단하기에는 우리가 차량용 반도체들 결국 전기차나 자율주행 이런 것들이 세부가 될 거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으로 볼 수 있다. 내가 만약에 이거 보유 관점을 말씀 안 해주셨잖아요. 뭐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겠다라고 하시면은 비중이 작으시니까 그냥 줄이셔도 됩니다. 근데 만약에 비중이 15에서 20이면은 당연히 기적 반등이 나왔을 때 줄이셔야 되죠. 그 다음에 내가 텔레치스를 중장기적으로 가져갈 거고 내가 2차 전지 전기차 성장에 대한 의심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오히려 이제 HB나 이런 종목들이 약간 필요하다. 너무 많이 올랐다. 그 뒤를 쫓을 수 있는 다른 팹리스 기업 없을까? 아니면 뭐 현대차가 이제 전기차 생산이 증가를 하니까 이 차량용 반도체 설계 늘린다고 했을 때 어떤 기업이 수혜를 입을 수 있을까? 이런 투자 인사이트 들었을 때는 텔레치스랑 칩셋 미디어로 낙수 효과가 들어올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 다음에 저도 참 아쉬워요. 저도 상반기에 정말 칩셋 미디어랑 텔레치스를 좋게 봤는데 저희가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뭐 이렇게 저희가 텔레치스랑 칩셋 미디어 실적 발표하면 특집으로 막 준비하지 않잖아요. 어쩌다가 걸리면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제 텔레치스랑 칩셋 미디어가 1분기, 2분기 피크 나오고 3분기, 4분기 적자 났을 때 정리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못 드렸어요. 하지만 지금 3, 4분기 이미 벌어졌고 주가 조정 나왔고 근데 이 텔레치스랑 칩셋 미디어가 가망성이 전혀 없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제가 정리하시라고 말씀드리겠지만 비중 괜찮으시니까 눌림목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급 동향도 뭐 물론 오늘 반도체 중소형주가 조금 기술적 반등 나오는 부분도 있었고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검색을 해보면은 증설 뉴스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수급이 들어오기 때문에 눌림목을 좀 만들 것 같다 그렇게 판단해요. 손절가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히려 추가 매수가로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손절가는 한 21,000원에서 2만원 잡아드리니까 여기서 좀 추가 매수를 해보시고요. 한 달에서 2달 정도 보유하신다고 하면 좀 다시 반등하지 않을까 판단해봅니다. 1차 목표가 제가 27,000원 잡아드리고요. 2차 목표가는 29,0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간에 사셨던 가격이 27,800원인데 추가 매수 해가지고 약간의 수익률을 제고해 볼 수 있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눌림목 공략 오케이고요. 추가 매수, 손절가랑 추가 매수 같은 말이죠. 2만원에서 21,000원, 그리고 목표가 27,000원, 29,000원 말씀드립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종목도 반도체 장비 쪽으로 좀 이어가 볼까 하는데요. 테스 진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지연님께서 테스 매수하셨고요. 26,500원에 비중은 5% 담으셨어요. 오늘 많이 빠져서 걱정이에요 라고 하셨는데 테스가 뭐 오늘뿐만 아니라 좀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이고요. 4월 초만 하더라도 흐름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3만 원대 위까지 좀 회복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삼성전자랑 좀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관련된 수주 소식 들려오면서 좀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는데 좀 가파르게 내려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시청자님 손실도 계속 커지고 있어서요. 반도체 앞서서 계속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었는데 테스는 그 흐름을 좀 탈 수 있을까요? 뭐 원희가 EPS도 그렇고 테스도 그렇고 다 전공정 쪽이에요. 그래서 전공정이
지난 몇 개월 전이죠. 지금 4월 달에 상당히 강했거든요. 네. 그 강한 이슈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어떤 거냐면 서버 대리나 뭐 서버 업체 같은 그런 회사들이 일반 메모리 반도체가 이러다가 까딱하면은 요거 이제 부족해지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한 거예요. 그래서 리스타킹이라 그래서 재고를 다시 쌓으려고 이제 하다 보니까 메모리 반도체까지, 범용 메모리 반도체까지 그런 자꾸 이렇게 막 사는 그런 흐름이 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HBM만 후공정만 많이 투자했는데 이게 전공정은 어떻게 하나? 왜냐하면 전공정에 대한 전공정에서 이제 메모리 반도체 만들어야지 이제 후공정에서 이제 그 메모리 반도체 가져와서 이제 그걸 쌓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분에 투자가 안 돼 있는데 어쩌지? 그래서 이런 리스타킹 이슈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슈가 좀 불거지고 하반기 쇼티지가 예상된다 하면서 먼저 미리 갔어요. 하지만 이제 전공정 섹터는 아직까지 좀 투자가 HBM에 비해서 좀 더딥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아직까지 재고는 가지고 있어요.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 이런 쪽, 전공정 쪽은 특히 4월 달에 좀 어떤 그런 이슈가 단기적으로 좀 불었고 다시 실적적으로는 HBM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반도체 섹터가 이제 HBM부터 다 지금 흔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제 좀 빠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숫자로 HBM이 아직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뭐 테스 같은 경우에는 SK 하이닉스에 대한 수주 공시가 5월 초에 나왔어요. 그래서 살짝 상승을 했었는데 다시 또 밀리는 모습인데 이것이 전공용 섹터가 지금 전체적으로 다시 조정하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작용하는 겁니다. 뭐 지금 보니까 외인하고 기관의 수급도 별로 좋지 못해요. 근데 이제 요 테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분기부터 조금 좋아지긴 합니다. 예, 실적이 좋아지긴 하는데 이제 하반기부터 이제 고객사의 이제 신규 장비 매출이 인식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가 특히나 이제 메모리 전공정 장비 투자가 이제부터 이제 여러 이제 용인에 다시 이제 공장 증설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반기에 이제 된다면 장비 이제 그럼 처음 들어가거든요. 소재보단 더 이제 빠르게 좀 이제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하반기가 이제 숫자적으로 이제 좀 강화되는 그런 시기적인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선 만약에 보신다면 HBM 같은 종목들을 오히려 보는 게 낫고요. 요거는 그래서 조금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 바닥은 거의 다 와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차트를 좀 띄워놨는데 네. 제가 공교롭게도 보면은 제가 맨 위에 그어놓은 선이 지금 우리 시청자분께서 사신 가격대예요. 거의 제가 보는 거의 저항선, 예, 저항선인데 그 저항선을 깨고 내려와서 이제 지지선이었는데 그게 깨고 날아서 저항선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는 선이 22,590원, 거의 22,600원인데 여기를 지지해주지 못하면 좀 더 내려올 수 있어 보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하반기부터 실적이 좋아질 거고 지금은 전공정이 가는 그런 시기가 아니에요. 저는 아까 물론 이제 전공정도 갈 수 있다고 했지만 중장기적인 이제 게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21,000원대부터 다시 좀 물타기를 5%밖에 안 되시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5%란 21,000원에 사셔가지고 평단을 그렇게 되면은 거의 한 23,000~24,000원대로 만들어 놓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제가 그 은선까지는 충분히 반등은 가능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저는 감히 예상하건대 하반기에는 3만 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33,000원까지 충분히 올 거라고 봐요. 근데 중기적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 잘 들으셔야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네. 단기적으로 보신다면 좀 더 내릴 거다. 내릴 수 있다. 네, 아직까지 그리고 저점을 잡지 못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하반기니까 2, 3개월입니다. 2, 3개월. 예, HBM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전공정이 가야 돼요. 그래서 조금 기간 투자를 하실 수 있다면 21,000원대에서 다시 5%를 다시 사신 어떤 비중을 다시 사셔서 평단을 23,000~24,000원에 만들어 놓으시면 충분히 26,500원 오니까 그 정도 이상, 그 다음에 3만 원까지도 가보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테스에 대해서 굉장히 꼼꼼하게 대응할 수 있는 가격 전략들 체크해 주셨습니다. 3만 원까지도 가능성 열려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네. 지금 계속되는 하락 때문에 조금 마음고생하고 계실 텐데 한번 믿고 따라가 보시면서 잘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스까지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네, 자 다음은 주식 농부꾼님께서 네. 뭔가 농부라고 하니까 잘 이렇게 장기로 보시고 하시는 분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35,150원에 오로스 테크놀로지를 사셨습니다. 앞서서 또 추천 종목 중에 하나이기도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사신 게 높아요. 그래가지고 10% 오늘 실적이 시장의 예상치보다 안 좋게 나왔는데 그래도 HBM 수혜 받을 거라고 이틀 전에
리포트도 또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흔들리지만 기다리면 본전까지는 갈 수 있을까요?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 오로스 테크놀로지 다시 한번 그 4만 원 이제 높을 때인데 갈 수 있는 건지 어쨌든 수익 내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알아보겠습니다. 팀장님, 오로스 테크놀로지요. 네, 우선 이런 실적이 나왔을 때 저는 뭐 원익 IPS나 이런 종목들이 좀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이제 반도체를 종종 저희 꼬미난 3인방이 이야기할 때 그거 좀 안 하면 안 돼요? 근데 괜찮아. 어차피 할 날이 얼마 안 남았어. 네, 전문가님께서는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저는 초를 쳤단 말이죠. 네. 뭘 초를 쳤냐면 엔비디아가 실적이 100%, 200% 나온다고 해서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100%, 200% 나온 게 아닙니다. 물론 이제 그때 실적 발표했을 때 흑자 전환됐고 이 메모리 사업부가 실적이 개선된 것은 맞지만 2018년, 2019년 정말 화랑기에 비했을 때는 4분의 1, 5분의 1도 기록을 못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 전방기업의 뒤에 있는 장비 기업들은 그 이상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좀 낮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제가 틀리길 바란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주가는 바닥 대비 300%, 400% 올라왔는데 이게 지지가 되려면 실적이 300%, 400% 이상 나와야 되는데 그냥 전년 동기 대비해서 뭐 30%, 40% 증가를 해도 그냥 외국인과 기관이 이거를 구실로 해가지고 팔면은 장사가 없습니다. 이걸 지지하려면은 그 물량을 괜히 다 받아줘야 돼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릴 때 반도체를 매매하는 것은 괜찮지만 우리가 반도체 좋다고 말씀드렸다고 해서 묻지마 투자를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지금 오로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분기 실적 잘했고요. 증권사 리포트 나오면은 2023년 대비해서 실적이 잘 나올 것이다. 그 다음에 이 노광 장비 관련해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경쟁을 벌일 때는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그 수혜를 입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뭐 하나 나쁜 게 없어요. 근데 주가가 밀리면은 할 말이 없죠. 굳이 할 말을 보라고 한다면 뭐 증권계 리포트에서 실적을 만족시키지 못했다. 그 다음에 이 반도체도 사실 저는 한미 반도체랑 이수페타시스랑 뭐 리노공업이랑 테크윙 말고는 고점을 지키는 종목이 하나도 없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4개랑 그동안 HBM이랑 CXL이랑 온디바이스 AI로 핫했던 반도체 관련 종목을 다 쳐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4개 빼고는 다 밀렸습니다. 그러면 오로스 테크놀로지도 결국 그런 상황을 같이 겪는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텔레치스랑 칩셋 미디어를 말씀드릴 때처럼 오로스 테크놀로지도 다인 거는 수급이 괜찮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한 1개월 단위로 보면은 지지관 이탈한 걸로 볼 수 있지만 중장기적 6개월 차트를 보면은 아직은 지지관이 좀 남아있다.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수급 동향 보면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3일째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오로스 테크놀로지를 단기적인 관점으로 뭐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증설한다고 해서 그냥 단기 수익 관점으로 들어온 거다라고 하시면 제가 손절가를 잡아드리겠지만 저는 한 달, 한 2달 볼 수 있습니다 라고 하시면은 제가 오히려 이 손절가를 추가 매수가로 잡아드릴게요. 제가 손절가는 조금 너프하게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6,000원에서 23,000원 잡아드리고요. 이 구간대에서 추가 매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되고 있고 1차 목표가는 제가 29,000원, 2차 목표가는 제가 33,0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000원은 올해 안에 정도로 봐야 되는 건가요? 석 달 안에 놓을 것 같습니다. 석 달 안에 정도. 예, 좋습니다. 원래 이런 것까지 다 여쭤보면 좀 힘들어 하시지만 끝까지 캐묻습니다. 자, 우리 주식 농부꾼님께서는 어쨌든 지금 35,000원인데 약간 이제 또 역시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어쨌든 수익으로 좀 손실을 최대한 줄이고 나올 수 있는 방법으로 말씀드립니다. 23,000원에서 26,000원이 추가 매수할 구간이고요. 네. 그리고 29,000원에서 33,000원 1, 2차 목표가 드렸으니까 손실 없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이 오로스 테크놀로지에 관련해서는 지금 채팅창에서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요. 이 부분은 또 우리 김진원 전문가님께 한 번 더 확실하게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특히나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반도체 소모장 관련해서 오늘 실적이 발표가 되었고 그 이후에 지금 시간에서 조금 흔들리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많은 분들이 당장 내일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좀 걱정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오로스 테크놀로지뿐만 아니라 뭐 하나마이크론이라든지 테크윈 같은 종목들, 이 종목들을 지금 앞으로 좀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보실까요?
다 뭐 좋은 종목들입니다. 근데 뭐 지금 반도체 섹터가 일부 종목, 뭐 예를 들어 한미반도체나 오늘 발표 나온 이수페타시스 뭐 이런 종목들 빼고는 그 뭐 실적적으로 좀 좋은 종목들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좀 좋지 않게 발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외에 거의 2.39% 떨어졌는데 하나마이크론도 지금 뭐 저는 박스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권 흐름인데 이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HBM 섹터 처음에 갈 때 뭐 이수페타시스, 이오테크닉스, PSK 홀딩스, 한미반도체 이런 것들하고 같이 가장 먼저 움직인 그런 종목이에요. 근데 실적적으로 좀 좋지 않은 모습인데 이번에 좀 털어내야 된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그리고 테크윈 같은 경우에도 오늘 뭐 파생상품 손실 관련해서 공시가 좀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오늘 HBM 섹터 관련해서 핸들러 관련해서 대장주로 보여지는데 이것도 나쁘지 않은 흐름이었거든요. 근데 이건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걸로 보여지고요. 근데 오로스 테크놀로지도 실적이 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이제 하반기 보고 요건 좀 중기적으로 접근할 만 하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섹터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번에 그 투자 관련해 투자 박람회가 있었어요. 막 모든 그런 증권사랑 투신들이 이제 했던 그런 박람회였는데 거기서 어떤 CEO 분께서 얘기를 좀 했어요. 반도체 섹터는 전 섹터, 아까 말씀드린 뭐 전공정, 후공정, 그 다음에 뭐 소재 쪽, 뭐 아니면 EUV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씩 가져가시고 뭐 한 10년 투자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엔비디아나 SK 하이닉스 한번 차트 한번 쭉 길게 해서 한번 보시겠습니까? 계속해서 우상향 합니다. 그래서 뭐 AI 이번에 그 혁명은 거의 10년 간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최소 내년까지 메모리 반도체 슈퍼사이클은 지속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좀 일희일비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뭐 2차 전지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아주 크게 드셨던 분들 뭐 화제가 많이 됐었습니까? 작년에 막 거의 퇴사한다 에코프로 BM 사갖고 난 이제 이제 인생 역전했다. 예, 인생 역전 관련해서 뭐 얘기 많이 나오고 막 부럽다 이런 얘기했었는데 그분들 다 이런 걸 견디신 분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리는 종목 그다음에 이제 리포트들 많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섹터 관련해서 이제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이제 하기 때문에 그분들도 다 이제 뭐 탐방도 하고 이제 분석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많이 리포트를 많이 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모르는 것도 알게 되고 하는데 다 유망한 기업들이 지금 말씀 나온 하나마이크론, 오로스 테크놀로지, 테크윈 같은 종목 다 괜찮습니다. 테크윈은 좀 높긴 한데 이런 종목도 중장기적으로는 지금 거의 고점도 저는 충분히 하반기에 가능해 보입니다.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는 뭐 저희 뭐 오늘 PPI, 내일 뭐 CPI도 있고 이렇게 되면 성장주 특히 반도체 타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괜찮습니다. 중장기적으로 하반기까지 보시고 그리고 아니면 2분기 그리고 이제 하반기부터 3, 4분기부터 실적 좋아지는 종목들이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참고해서 가져가시는 전략 어떨까 합니다. 네. 흔들리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풍파를 견디는 자만이 큰 수익으로 빠른 은퇴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역시 대가가 있어야 돼요. 네, 여러분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믿고 가져가시면서 이 흔들리는 타이밍에 내 포트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탄탄하게 좀 잘 잡아갈 수 있을까 그 전략을 짜보시면 더 좋을 것 같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정말 궁금해하셨던 반도체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고요. 그럼 바로 이어서 빠르게 또 종목 진단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곽보영님께 진단을 도와드리도록 할 거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지고 계시고 신임으로 갑니까? 맞습니다. 매수가 77만 원입니다. 비중은 10% 가지고 계시고요. 매수 타이밍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좀 요 바닥권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고요. 지금 그 구간에서 큰 움직임은 없지만 어쨌든 아직까지는 수익 구간이에요. 추가 매수 시점이 궁금하다라고 하셨거든요. 김진아 전문가님께 계속해서 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추가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저는 뭐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실적이 뭐 나름대로 상당히 좋게 나왔어요. 요게 지금 매수가 77만 원 비중 10%에 시면은 우선은 약수익권이신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뭐 시총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런 시총이 되게 이 높은 그런 종목들은 업종 대표주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쪽 제약바이오 섹터가 이제 간다면 외인이나 기관이 이제 아마 매수가 들어올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들어올릴 걸로 보여지는데 오늘 지금 PPI가 나름 괜찮게 나왔나 봐요. 지금 상황이 괜찮은 것 같은데 CPI가 괜찮으면 저는 제가 방금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무조건 물가 잡히면 그다음에 이제 연준이 금리 내리면 제약바이오 1순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CDMO 관련주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안 가고 오늘 ST팜하고 바이넥스가 좀 가는 모습이에요. 아무래도 그런 종목들이 CDMO 관련해서 이제 미국이 이제 중국의 이제 우시바이오로직스를 이제 좀 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바이오시밀라 같은 그런 반사이익 관련해서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많이 이제 뉴스에 나오고 있는데 탄력은 ST팜하고 바이넥스가 좀 좋은 것 같아요. 개별 이슈도 그 종목들이 좀 좋습니다.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좀 무거운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지만 여기에 전년 동기 대비 매출도 31%나 늘었고 영업이익도 15%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송도에 증설을 했지 않습니까? 뭐 이런 부분도 있고 산하기업이 삼성바이오 에피스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 이제 바이오시밀러 제품 이제 해요. 셀트리온처럼. 근데 여기도 지금 31%나 이제 증가를 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이. 그래서 계속해서 저는 좋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좀 무거운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저는 박스권 흐름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우선은 단기적으로는 CPI 보셔야 됩니다. 예, 내일 나오는데, 요것만 좋으면은 단기적으로 저는 88만 원도 가능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차트를 띄워놨습니다. 띄워놨는데 지금 단기적으로는 지금 121선 정도를 지금 타고 버텨주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CPI 이슈라든가 어떤 이슈가 있으면 이게 내릴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최근에 매도를 좀 많이 하고 있고 기관은 좀 약간 사는 모습인데 뭐 지금 의미는 없어 보여요. 수급이. 그래서 우선은 저는 나름대로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만 단기적으로 하실 건지 중기적으로 하실 건지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선은 만약에 저 같으면 지금 비중 10%시니까 CPI 문제도 좀 있어서 요게 CPI 관련해서 좀 좋지 않게 나오면은 이탈할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지금 121선 정도 지금 버티고 있는 지금 선입니다. 78만 1,000원을. 근데 만약에 좋게 나오면 단기적으로 80만 원도 올 수 있어 보이거든요. 근데 요게 우리 시청자분께서 중기적으로 보셨는지 아니면 단기적으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단기적으로 우선 80만 원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CPI 좋게 나오고 이제 지수가 이제 우상향한다. 그렇게 되면은 저는 85만 원도 중기적으로 가능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오늘 내일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네. CPI 결과에 따라서 좀 방향성이 달라질 것 같고 만약에 긍정적으로 나온다면 수익도 계속해서 키워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80만 원이고요. 쭉 이어가면서 80만 원 중반대까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함보로뱅크가 또 CPI 얘기해 주니까 오늘 아까 9시 반에 나왔던 거 PPI 생산자 물가 지수 나왔는데 지금 하단으로 나가죠. 지금 나가고 있는 예상치의 부합은 이제 전년 대비가 되겠습니다. 근원 그리고 올해 4월 거 다 전년 대비 다 예상치 부합은 했는데 또 여기서 중요한 게 전월 대비해서는 어떠냐 이거잖아요. 근데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는 전월 대비해서 예상치 0.3이었는데 0.5까지 올라가 있고요. 전달에 0.1이었었는데 0.5까지 올라간 거죠. 그리고 근원 생산자는 0.2가 예상이었는데 0.5까지 올랐고 역시 0.1이 지난달이었었는데 0.4나 더 올라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생산자 쪽 물가가 높아진 겁니다. 그러네요. 전월 대비해서. 네. 팀장님, 이거 어떻게 해석하세요? 갑자기 재채기가 나올 것만 같습니다. 말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 전문가님한테 여쭤볼까요? 일단 매는 먼저 맞는 게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맞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단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긴장을 하겠지만 만약에 지금 방송을 보신 분들이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하거나 아니면 가치 위주 위주를 하는 분들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됩니다. 근데 뭐 테마주를 하신다든가 성장주를 하신 분들 일단은 긴장을 하는데 뉴욕 시장 마감 결과에 따라서 달리할 수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제가 정말 협소한 눈으로 딱 이렇게 3개월치, 6개월치만 봤을 때는 좀 충격이 오고 이제 이 PPI 발표에 따라서 각 언론사들이 보는 뷰가 다 달라요. 그래서 예상치 부합했다라고 보는 언론사도 있고 예상치를 상회했다라고 보는 언론사도 있는데 그러면 이 투심들이 어떻게 합치되는지 봐야 됩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지금 지수 발표된 지 20분이 지났는데 제가 뭐 어떻게 될 거다라고 맞출 수 없죠. 근데 지금 봤을 땐 뉴욕 시장이 이제 분봉상으로 개파락을 했습니다. 이거는 투자분들께서 약간 걱정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를 협소하게 보신 분들은 안 되겠다 하고 빠져나가신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지금 보면은 양봉 메꾸면서 전 30분봉 이전을 회복하려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는 불확실성 제거의 일환으로 보는 것 같다라고 지금은 말씀드리고 떠나겠지만 오늘 종가를 봐야지만
확실하게 포트폴리오 전략을 확정할 수 있다. 여기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갭으로 살짝 떨어졌다 메꿨다라는 게 선물 시장 말씀하시는 거죠? 선물 시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다우 쪽이 0.04 그리고 마이너스고요. 그리고 지금 나스닥이 0.19니까 약간 좀 회복을 거의 다 좀 했고 잠깐 깜짝 놀랐다. 약간 요 정도 느낌으로 예,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다음 종목 좀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이번 종목은요. 자유로운 영호님께서 KBI 메타를 올려주셨는데요. 오늘 좀 있었잖아요, 변동성. 어제도 좋고 오늘도 좋고 4,000원 넘겼다가 또 내려오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셨던 가격이 3,600원이라서 오늘 들어가신 거예요. 네, 오늘 들어가셨는데 앞으로 전망 어떻습니까?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전망을 지금 체크합니까? 예, 이거 이게 너무 아유, 네. 예, 굉장히 자유롭게 지금 들어가셨어요, 근데. 예, 막아드리도록 괜찮아요. 하겠습니다. 네. 자, 팀장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앵커님께서 팩폭을 하신 것 같은데 네. 저는 대응의 관점을 일단 보는 게 맞다라고 판단됩니다. 지금 보면은 KBI 메타를 저는 약간 이구산업처럼 구리 관련 종목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섹터에 전선주로 편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뉴스를 보니까 KBI 메탈이 그 전선 관련했을 때 JCR-SCR 그러니까 이제 전력을 좀 줄이는 그런 전력 설비에 필요한 소재를 만들고 있다라는 부분이 이제 특징주로 밝혔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HD 현대 일렉트릭이나 뭐 LS 전선, 이제 LS 에코 에너지죠. 가온 전선이나 이런 종목들은 사실 상승한 지가 넉 달이 지났습니다. 그다음에 그 종목들은 실적이 반영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전력 설비는 먼저 턴어라운드 한 다음에 실적이 1년, 2년 이제 어느 서프라이즈 치고 나가는 거고 전선 관련 종목들은 실적이 확인된 지가 약 2개 분기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전력 설비 먼저 가고 전선이 따라 붙는 부분인데 KBI 메탈은 이제 전선 관련 업을 영위를 하고 있다 보니까 안타깝게도 아직 실적은 개선된 게 안 보여요. 근데 이런 기술력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 후발주자가 되지 않을까 그 기대감에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저는 뭐 그렇게 주기적으로 막 파는 종목은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 시가총액이 이제 막 1,300억이 됐기 때문에 1,260억이 됐기 때문에 지금 상승하기 전에는 1,500원이었으니까 시총이 약 600억, 700억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권해드린 종목군은 아니기 때문에 매매 관점을 지켜보시기 맞다. 그 다음에 수급 동향을 보더라도 외국인과 기관보다는 개인 투자분들 위주로 접근하고 있죠. 그래서 좀 대응을 좀 타이트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루에 2번씩 확인하셔야 되고 구리 관련 뉴스를 2번씩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비중이 크시니까 특히 더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손절가는 3,300원 정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차 목표가는 제가 3,900원, 2차 목표가는 한 4,300원 정도 잡고 짧게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영호님, KBI 메탈은 매매하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3,900원, 4,300원, 그리고 손절가 3,300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자, 1부 종목 진단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부에서 계속 이어갈 거고요. 2부 첫 번째 종목, 저희 LG화학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매수하신 가격이 조금 높아서요. 지금 좀 손실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 LG화학 앞으로 또 대선과 관련된 이슈와 관련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부에서도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계속해서 나만 믿고 따라와.